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화해 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증시 지표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그 지표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1.24%, 258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보다는 더 좋죠. 2.57% 올랐습니다. 모처럼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76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이 아무래도 좀 컸겠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래 대금, 시장의 어떤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수가 9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5조, 18조까지도 이렇게 갔다가 바닥권에서 아주 거래가 활발했다가요. 거래 대금으로만 보면 아직도 그렇게 활기가 많지 않다. 활기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바닥권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은 7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치고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거래소에 대비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코스닥이 이 시장 규모는 적지만요. 항상 거래 대금으로 보면 한 10조 정도 유지를 하면서 거래소와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최근에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서 한 5조까지도 빠졌다가 오늘 이제 보면 7조 2천억인데요. 그나마 거래가 조금 활기가 좀 주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워낙 이렇게 험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 이렇게 보면 보시다시피 급락을 한 후에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하락이 좀 멈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급락 후에 이 정도 모습은 그래도 하락을 저지시키는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한 3일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 예탁금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대량 매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면서 하락을 저지시키고 있다. 이게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화 같아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가까지 뭐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저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특히 개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코스닥 그래프 보면요. 거래소보다 조금 반등세가 좀 강하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급락한 후에 최근 한 4일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급락하기 바로 직전 그 가격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대비했을 때 워낙 하락 추세가 깊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낙폭이 크기 전에도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 4일 동안 그동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거래소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코스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요.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좀 가담을 하면서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분봉으로 봐도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이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는 맛이 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그동안에 한 3, 4일 동안에 개인들이 5조 이상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오늘은 살짝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했습니다. 아마 최근 개인들이 단타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좀 수익을 내고 매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340억, 코스닥에서 740억이니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주식을 기관들이 그동안에 외국인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 우위했던 것에 비했을 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최근에 전체 시장 그 패턴으로 보면 기관들이 올라가는 쪽에 방향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물 매수 물량이 굉장히 컸다. 주식은 팔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한 500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 거래소는 여전히 73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의 큰 특징은 그동안에 개인들이 5조 넘게 한 3, 4일 동안 강하게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매도 우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개인들이 5조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것을 보면 8월 2일 날 1조 6천억, 8월 5일 날 1조 6천억. 이때가 이제 급락을 했던 날들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8월 6일 날 4,500억, 2,900억, 어제 7,900억. 그랬다가 오늘만 28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의 급락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한 5조가량 강하게 매수 우위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살짝 매도 우위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개인들이 단타로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락할 때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오늘은 이제 좀 수익을 내고 이렇게 파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최근에 5일간에 한 2조 넘게 팔았고요. 기관들도 최근에 2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다가 오늘만 살짝 이렇게 34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은 주식은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최근에 선물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방향을 잘 잡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개인들이 급락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아서 이렇게 최근에 한 3일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수익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시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증시 자금 동향은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계좌에 개인들 계좌에 들어와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55조 1천억입니다. 근데 이틀 전만 해도 59조까지 이렇게 왔었다가요. 그러니까 단숨에 한 6조 정도가 늘어났다가 급락장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 4조 정도가 빠져나갔는데요. 최근에 급락장에서 개인들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자금의 성격은 알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굉장히 순발력 있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융자 잔고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신용이 굉장히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19조 5천억에서 17조 1천억이니까요. 한 2조 5천억 정도가 최근 이렇게 장이 급락하면서 많이 털렸습니다. 요게 이제 팔고 싶어서 판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장이 한 200포인트 넘게 단숨에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날로 이렇게 담보 미달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를 채우지 못한 그런 계좌들은 대체로 다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손절매를 하거나 그러면서 신용 융자금이 한 2조 5천억이 이번에 단숨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해가 많았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 시장으로 보면 신용이 이게 이제 어쨌든 가수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매물, 악성 매물이라고 봤을 때 신용이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것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급 구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요. 이번에 이제 급변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미수금입니다. 이게 미수금. 그 미수로 주식을 많이 샀다는 얘기죠. 미수라는 건 이틀 후에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미수 잔고가 1조 1천억까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단숨에 하루 만에 한 2천억 정도를 미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바닥에서 미수를 걸어서 미수 금액이 한 2천억 정도였죠. 미수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다가 아마 어제 오늘 많이 팔지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급락장에서는요, 워낙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미수를 이렇게 사신 분들은 상당히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수한 거는 대단히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듯이 아주 특이한 양상인데 이번에 급락장에서 미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큰 재미를 봤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요. MMF 잔고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 같아요. 이때가 7월 초인데 190조죠. 근데 지금 오늘 203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관성 자금도 여기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요. 어쨌든 증시 대기 자금 이런 쪽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CMA 계좌 잔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고객 예탁금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까지 1년 동안 CMA 잔고가 한 20조 정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많이 늘었지만 CMA 잔고에도 돈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요. 수급에서는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개인들 매수가 최근에 한 4, 5일 동안에 개인들 매수 우위가요 5조가 넘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판 거를 개인들이 다 잡아줬는데 그런 자금들이 이제 CMA 잔고라든가 MMF 쪽에서 이렇게 좀 들어왔지 않나.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넉넉하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것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아마 6월 말 계산했을 때 4천조가 넘어섰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역대 최고 통화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어제 해외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컸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악은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어제 2.8% 상당히 큰 폭 올라줬는데요.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이제 좀 하락을 좀 저지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P 500도 2.3%,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6.8%니까 굉장히 크게 반등은 했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많이 올랐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니케이가 0.5% 반등을 했습니다. 대만이 2.8%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대만이나 일본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플러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2%. 그래서 유럽 시장은 워낙 이렇게 하락폭이 컸는데 최근에 하락을 좀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해 마이너스 0.04, 항생 플러스 1.3%. 그래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추세로 봤을 때 하락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CS 윈드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년 동안 고생이 많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3일 동안 근 한 40%가량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어제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이번 2분기 실적이 1,300억 영업이익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한 400억 정도였는데 예상치보다 얼른 계산해도 한 3배 정도 높게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CS 윈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차입금 빌어서 해외 쪽에 굉장히 투자가 많았는데 이제 그 실적들이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그 IRA 법안 폐기한다 트럼프 그 얘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1년 동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단숨에 한 3, 4일 동안 이렇게 한 40%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요. 바닥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뭐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지점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로 다들 좀 높게 사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실적이 지금 워낙 좋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IRA 법안 이쪽 보조금도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앞으로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높게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전 근처에서 팔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단숨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러겠죠. 한 증권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한 7, 8군데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강하게 추천을 해놨습니다. 대체로 목표가를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도 최근 들어서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봤을 때 62,500원이거든요. 근한 40% 올라서 그 가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요 앞에 고점이 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고점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예를 들어서 4만 원대, 5만 원대에 샀다고 그러면 뭐 분할해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가격 부담이 좀 되는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매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급락장에서요 반등세가 아주 강했던 종목들 공통점이 실적이 대폭 좋아진 그런 종목들이 전체 시장 흐름하고는 달리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S윈드도 그랬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지만 최근의 모습이 대단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은요 시총이 지금 70조 가까이 되는 아주 초대형주인데요. 그럼에도 성장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성장주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적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21년에 매출액이 1조 5천억인데요. 금년에 4조 4천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한 3배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도 2021년에 5,3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조 3천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년 만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그래서 시총이 70조 가까이 되는 큰 회사가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더구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요, 시총이 이렇게 크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이요, 이제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초대형주들 이렇게 보면요, 보통 외국인 보유 지분이 한 50%에서 한 70%가량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은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아직 12%이기 때문에 초기 국면이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앞에 고점을 훌쩍 넘기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나 성장세가 아주 뛰어나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매물대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는데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도 않죠. 그래서 최근같이 시장이 이렇게 좀 불투명할 때, 불안할 때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 같은 게 조금 마음 편한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들어가는 거는 지금 조금 부담스럽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쯤에나 매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팔지 말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제 제5공장까지 이렇게 준공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대폭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이쪽이 특허 만료가 되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이 이제 그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비만약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런 특허 만료가 됐다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마 리서치도요. 실적으로 최근 전체 시장 흐름하고는 달리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다. 최근에 근 한 30% 정도 단숨에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실적주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죠. 2021년 영업이익이 525억인데요. 금년에 1200억. 그러니까 근 한 2배 반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셈입니다. 매출액을 보면요. 2021년에 1,500억인데 금년에 3,300억. 매출액도 한 2배 반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그런 종목들이 최근 급락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파마리서치는 급등을 했다가 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단숨에 한 3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추세로 봤을 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밑에 한 10만 원 정도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17만 원 왔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물량을 좀 덜어내도 되겠죠.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요 정도 한 15만 원대에 사셨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쉽게 팔 거는 아니다. 요것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급으로 보면 요것도 여기에 이렇게 매물 집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고 나서는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최근 며칠 동안 트렌드가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다.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 관련해서 매출이 대단히 성장세가 높고요. 리쥬란 인기 때문에 화장품까지 매출액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용, 화장품 요 관련해서 실적이나 모든 점에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선두 주식은 쉽게 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실적이 좋지만 최근에 주가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더딘 그런 종목들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내용은 대충 아실 텐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코로나 국면에서 한 3년째 적자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적자를 보이다가 금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638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 며칠 이렇게 급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덩달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면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실적에 비했을 때 전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최근에 급락장 전에는 이렇게 저점을 살짝 이렇게 높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전 비전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존비전도 실적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690억, 금년에 835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지만 최근에 신사업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욕 있게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 내년에 실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면 이제는 다시 좀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한 20%,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요 며칠 이렇게 급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덩달아 빠져줬습니다. 그렇지만 더존비전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요 가격대라고 그러면 더존비전도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SPG도 최근에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주가는 재미가 없는데 바닥권에서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요. 신용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용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160만 주가량 신용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87만 주거든요. 이번에 이제 급락하면서 신용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아직도 한 80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신용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60만 주에서 한 절반 정도가 털렸기 때문에요. 수급 면에서 몸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실적은 여전히 좋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이 이렇게 한 서너 개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요 가격대는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SPG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철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개인들이 특히 아주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한 4, 5일 동안에 개인들이 한 5조 가까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여전히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요. 그 물건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몇 개 나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그 들어오는 그 규모가요 대단히 크다 하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수급 보게 되면 CMA 계좌 같은 게 잔고가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조 정도 늘어나 있고 MMF 같은 것도 한 달 전에 대비했을 때 한 10조에서 한 20조가량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6조가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한 3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요. 최근에 급락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한 6조가량이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수익을 내고 오늘은 조금 매도 우위로 이렇게 좀 돌아섰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기만 좀 주어진다고 그러면요. 우선은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상쇄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지만요. 최근에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유입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다. 특히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전체 이 그래프 모습하고는 달리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종목을 잘 찾기만 하면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